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1월 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2월 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정축월 정축일이 되겠고 일진 정축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즉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일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월 일주의 천간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죠. 이 일주라고 하는 것과 또 여기에 써 있는 이 일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일주는 이런 이 일주 기둥주자의 천간 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기둥주자는 천일간과 일지 두 개를 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일주, 요 주인주자는 같은 글자인데, 사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이 일간, 일주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 월령이라고도 하고 제강이라고도 하는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일간 어떤 일간입니까?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천간 10개 뭐가 있습니까? 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라고 하는 것, 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 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을은 우리가 뭘로 보냐면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갑을은 목이라고 우리가 칭하고요. 병정은 화라고 칭하고, 무기는 토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고요. 경신은 금이 되겠고, 임계는 수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정이라고 하는 천간. 그리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은 화가 되죠. 불의 기운을 말합니다. 불의 기운은 뜨거운, 기운으로 봤을 땐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병화와 마찬가지로 계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바로 여름이 되겠죠. 여름 천간으로 병정화라고 하는 일천간이 여름을 주관한다라고 하면, 지지로는 사오미 남방이 바로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바로 남방이 되면서 뜨거운 화가 왕한 황절을, 물론 이제 4월하고 5월이 실질적인 화가 왕한 때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사오미 남방은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보다 화가 왕한 계절로 본다라고 하는 것. 색깔은, 화의 색깔은 적색이죠. 목은 파란색, 금은 흰색, 백색, 그 다음에 수는 검정색, 그 다음에 토는 황색, 노란색, 지금 말씀드리는 화는 적색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주작이 됩니다. 자,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 중에서 화가 주관하는 것은 바로 예절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에 보여야 예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아무리 인사를 하고 깍듯하게 뭘 해도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한 열기의 개념이기도 한데, 빛이라고 하는 개념, 즉 빛이 있어야지만 만물이 밝음을 얻고 우리가 만물을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오상인 인의 예지신 중에서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 의라고 하는 것은 금,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행인 화를 갖다가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화가 아닌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바로 이 병화가 양화가 되죠. 어저께 양화, 병화 공부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양화는 태양지화와 같았죠. 태양지화가 돼서 하늘에 태양의 비유를 하고요. 이 태양지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런 불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 세상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간자리의 병화 또는 이 일간자리의 정화 있을 때는 열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가 더욱더 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화가 일간이다 그러면 달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이고, 자,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로 본다고 했습니다.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전기불 같은 경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불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항상 연료라고 하는 것이 필요죠. 촛불은 파라핀이 있어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빛과 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모닥불은 뭐가 있어야 되죠? 장작이 있어야 되는 거.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냉장고라든가 온열기라든가 전등 같은 것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병화하고는 달리 음화인 정화는 일간 정화가 좀 왕신앙하더라도 반드시 적모인, 이건 정모라고도 하고요. 뭐 정인이라고도, 이렇게 정목이 아니죠. 정모에서 정인이라고 해서 정화를 생겨해 줄 수 있는 간목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해서 가추가동이라고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인 가을이라든가 수왕절인 겨울이라 하더라도 간목 하나만 있다 하면 정화의 빛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목생화해서 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하게 되면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뭐냐면, 나무가 불을 생해주는 것은 맞지만은, 예를 들면은 나무가 너무 많은 불을 꺼뜨린다. 우리 옛날에 그거 깡통, 대보름달 깡통 같은 거 이렇게 돌릴 때 깡통 불에 빨리 애들이 빨리 불 피우고 싶은 마음에 청량계피 하나 집어 뜰렁 넣어놓고 장작 갖다 때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피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지죠. 그게 바로 목대화식 또는 목다화색이라고도 하고요. 전기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20V가 전격이죠. 220V가 들어와야 되는데 20000V가 들어왔다. 집에 있는 전기 제품들은 다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뭐가 있습니까?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20000V 넘어가는 고압의 전기를 갖다가 변압기가 거쳐서 집으로 들어올 때는 220V 정압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퓨터, 냉장고, 온열기, 전등 같은 거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변압기가 바로 어떤 개념? 목이 왕할 때 그걸 갖다 절제시켜주고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경금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간목을 필요로 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목다화식, 목다화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정화일간도 화이기 때문에 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빛은 보다 강해질수록 좋은 것이고요. 뜨거운 열기는 적정하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면 빛은 보강을 하지만 열기를 갖다가 조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병화도 임수를 쓰는 이유, 정화도 왕할 땐 임수를 쓰는 이유가, 임수는 보강함과 동시에 뜨거운 열기는 조후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령에 따라서 목이 왕으면 금을 쓸 것이고, 수가 많으면 목을 쓸 것이고, 토가 많으면 그때도 목을 쓸 것이고, 이 원령이 어느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 원령이 어느 원령, 일간이 어느 배경에 태어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표현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다
같은 어디를 말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월지의 지지. 그래서 이걸 일단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계절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 그래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하절 여름이 되겠죠. 굉장히 뜨거운 혹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동절입니다. 엄동설한의 그러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춥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사오미월과 해자 축월은 조후가 매우 급박하다. 즉 사오미월의 하절에는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해자 축월 같은 동절에는 화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 차가운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은 동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보다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왕세와 한열을 얼마만큼 잘 조절해서 중화를 이루었느냐를 놓고 보고, 중화가 잘 된 사주는 좋은 사주, 즉 우리가 말하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로 보는 것이고, 만약에 한 왕세가 깨져 있거나 한열이 깨져 있다 사주가, 그러면 중화를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주? 그렇죠. 결코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지금은 계절로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 축월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중에 축월을 말하는 겁니다. 절기로는 소한과 대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소한, 작은 추위, 대한, 큰 추위 이렇게도 보지만, 우리가 소한과 대한이 중요한 이유는 월이 바뀌는 기준이 뭐다? 이 소한이 되어야지만 어디에서? 자월에서 지금의 축월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 축월이 모두 동절이죠. 해월은 어떻습니까? 제가 초동이라고도 했고요. 맹동이라고도 표현했고, 자월은 중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지금 축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절? 모동, 늦겨울이라고 하는 개념, 개동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만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개동, 만동 다 같은 뜻이죠. 만동, 늦은 겨울, 개동, 끝의 겨울이, 끝에서 끝의 겨울이죠. 다 늦겨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다 해월, 자월, 축월 모두 어떻습니까? 겨울이기 때문에 덜 춥고 더 춥고 개념보다는 일단은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해주시고, 남극 대륙을 연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항상 맞습니다. 한기가 극심한 그런 계절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처럼 우리 한국의 기후처럼 영하 10도, 영하 20도만 돼도 엄청나게 춥잖아요. 저 외국 같은데 저쪽 툰드라 지방에서 사람이 사는 곳이 가장 추운 곳이 영하 72도 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추운 그런 것, 이런 것을 연상하셔야지만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볼 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자 축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북방,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엄동설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해자월이 수가 왕한 수왕절이 에 반해서 축월은 어떻다?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해서 진월, 그 다음에 수월, 축월, 미월 같은 경우에는 사계월이라고 하죠. 사계절이 아니고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끝계절을 써서 사계월. 그래서 이때는 뭐냐? 인묘진의 진, 그 다음에 사오미의 미, 그 다음에 신유, 술의 술, 그 다음에 해자, 축의 축, 이렇게 해서 진술축미는 그 계절의 끝을 의미하죠. 진은 봄의 끝, 미는 여름의 끝, 그 다음에 술은 가을의 끝, 그 다음에 축은 겨울의 끝이죠. 그래서 토가 왕한 계절이면서 토라고 하는 것, 진술축미는 어떤 환절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분들이 축토 같은 경우는 토이지만 얘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고요. 축토도 당연히 이건 토로 봐야 되는 것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가 세력을 얻었다라고는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축토가 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월저월 과 더불어 축월도 동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후의 개념이 시급하다, 너무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조후의 개념이 시급한데 이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야지 만물이 생기생이를 얻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조후를 쓰는 화는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의 정화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될 것이고요. 등촉지화라고 했습니다. 등촉지화. 그래서 모닥불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전기불 등에 이렇게 비유한다라고 했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불이 아니라 어떤 불, 인위적으로 사람이 피운 불과 같다라고 볼 수 있죠. 반드시 연료가 있어서 정화의 불꽃을 갖다가 계속 유지시켜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또 정화의 특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정화 축월에 태어났다. 자, 축월이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해월, 자월, 축월과 더불어 겨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축월 같은 경우는 모동이라고 해서 늦겨울이죠. 그래서 엄동설한임은 해월, 자월, 축월이 모두 같다라고 하지만 해월과 자월은 그야말로 수가 왕한 수왕절이지만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간이 병화가 됐든 정화가 됐든 토가 많아지게 되면 화는 어떻게 된다? 화생토해서 내가 식상을 만들어낸다 이런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 그거는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을 때 식상을 보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화는 토를 보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은 화는 토를 많이 보게 되면 회기무광이 된다라고 하죠. 회광이라고 해서 병화라든가 일간 정화의 빛을 가리다. 자, 화라고 하는 것은 물론 따뜻하게 해주는 조후의 역할도 하지만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역할도 하죠. 특히나 정화 같은 것은 촛불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절이라든가 뭐 어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드릴 때는 항상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문화가 있죠. 세상을 밝혀주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 나를 태워가면서 세상을 밝혀주는 그런 역할, 희생정신 뭐 이런 걸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토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모닥불이 다 꺼져가지고 재만 남은 것, 촛불로 봤을 때는 파라핀이 없어서 이제 불이 거의 꺼져간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옆에 시커먼 재라든가 끓음이 있어서 정화의 불꽃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축월의 병화가 태어났든 축월의 정화가 태어났든 일단 토가 많아지게 되면 회기무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뭐 천간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해도 마찬가지겠고요. 그 다음에 기토 같은 것이 투출해도 마찬가지고 지지로 진술충미 토가 많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간 정화의 기운을 갖다가 설기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그 기운만 설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름이 많이 생겨 정화의 빛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축월의 정화는 축월의 병화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뭘 얻어야 된다?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을 얻어서 일간 정화를 생조해 줘야 되고요. 간목은 정화만 생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생화하죠. 하지만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간목은 정화를 생조해 주고 토가 많았을 때 토가 정화의 기운을 뺏어가고 또 토가 회기무광 빛을 가리는 것을 간목에 억제해 준다라고 해서 정화가 축월의 간목을 얻으면 일신 이익의 이로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축월의 정화는 간목을 얻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화 자체가 인사오 등의 지지의 뿌리를 얻을 수만 있다면 이거는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축월의 정화 간목 중요하고 만약에 정화가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를 둬서 일간이 왕하다라고 봤을 땐 임수를 얻어서 수보 양광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축월의 간목이 또 많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금으로서 많은 목을 또 억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구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천편일률적으로 외우기보다는 사주 전체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실질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원칙을 알고 예외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중요합니다. 일간 정화가 될 것이고요. 정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축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일간과 월령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용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의 틀을 보는 것입니다. 국가에도 뭐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틀이 있듯이 사주 자체에도 여러 가지 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정관격이라든가 평관격 또는 식신격, 상관격, 정제격, 편제격, 뭐 걸록격, 양인격 등등 십정격이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격들이 있다. 이런 틀 안에서 사주는 움직이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제다신약이라든지 설기태가라든지 뭐 그 제살태왕이라든지 이런 또 국이라고 하는 틀이 있어요. 그래서 격과 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떤 틀 속에서 이루어져 있느냐, 그 틀이 좋으면 사주가 좋은 것이고, 틀이 나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좋지 못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중화라고 하죠. 중화된 사주가 좋은 사주이고, 중화를 이루지 못한 사주는 좋지 못한 사주. 쉽게 말하면 중화가 잘 되고 대운까지 흐름이 좋으면 북이 영화를 누리는 사주, 그렇지 못한 사주는 비난 빈천한 사주가 될 수도 있다. 근데 그 중화는 무엇이냐, 무엇을 중화시킬 것이냐, 왕세와 한열을 중화시킨다라고 하죠. 왕세라고 하는 것은 길게 말하면 휴수라고 해서 그 오행의 강약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한열은 한난 조습을 말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한은 차가운 것이고, 나는 따뜻한 것이고, 조는 마른 것이고, 습은 습한 것이죠. 그래서 왕상휴수를 마치는 것을 억부용신법이라고 하고요. 한난 조습을 마치는 것을 조후용신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통관용신법, 전항용신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5가지 정도가 있는데, 나머지 3개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 2가지 억부용신법과 조용신법, 즉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잘 중화를 이룬 사주가 좋은 사주인데, 결국 이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되겠고요. 월지는 축토 또한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죠. 천간의 병화는 양화가 되는 것이고, 정화가 음화가 되는 것이고, 토는 지지로 어떤 토가 있죠? 진술, 축미, 토가 있는데, 진토, 축토, 술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축토, 미토는 음토가 된다. 그래서 월지, 축토는 음토가 되는 것인데 약간 차이가 있죠. 진토는 봄에 있는 토고, 술은 가을에 있는 토고, 축은 겨울에 있는 토고, 미는 여름에 있는 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축토는 어떤 토? 동토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 겨울에 토이기 때문에, 얼어있기 때문에 동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일단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축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고, 음화가 음토를 받기 때문에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화라고 하는 것은 토를 생하는 관계죠. 일간인 정화인 내가 생하죠. 내가 생한다. 그래서 아생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아생자는 식상이라고 합니다.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하는 것이니 자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참고로 나를 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생하자라고 하고요. 인성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생하자 인성이 되겠고요. 이것은 나를 낳아주는 어머니 같은 개념이셔서 남녀 불문하고 인성은 어머니가 되는 것이고, 여자한테 식상은 자식이 되는 것이고, 남자한테 관살이 자식이 된다. 이건 육친을 논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인 것으로 보이고요. 자, 식상은 이제 여자한테는 자식이 되지만은, 자, 식상이라고 하는 건 나의 창작물, 내가 생하는 것이니까 나의 창작물 같은 것으로 볼 수도 있죠. 언행,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내 머릿속에 있는 사상이 겉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소설을 쓰는 것, 책을 쓰는 것도 해당이 되겠고, 춤을 추는 것도 해당이 되겠고, 노래를 하는 것도 해당이 되겠고, 기타 여러 가지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표현해내는 모든 것이 식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발산하는 것이, 물론 모르면서 이제 헛소리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식상은 그래서 일간이 세력이 있는 상태에서 식상이 많으면, 식상이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총명달사인 사람들이 많다.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언행이 아주 유창하고, 그 다음에 이 식상이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또 잘생긴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격, 자존심 굉장히 강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이제 못 먹어도 무조건 이런 사람들보다 식상이 세력이 있는 사람, 쏜 화살촉과 같다. 나에게 후진이란 없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신상관이 왕한 사람들은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같이 싸우자 그러면 안 됩니다. 잘 구슬려서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식상이 있고 왕한 사람들은 잘 대화하고 타협해야지만 따라오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 마이웨이, 독고다이 스타일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이고요.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이렇게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되죠. 양대 양의 관계. 예를 들어서 병화가 술월에 태어나면 양화가 양토를 받기 때문에 그거는 양대 양의 관계, 이런 것을 식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것은 음양의 조화가 맞죠. 이것은 뭐다? 상관격이 되는 것인데, 오늘은 음대음이니까 이건 식신격이 되겠죠. 정화가 축월에 태어나면 음대음의 관계, 화가 토를 생하는 관계, 식신격이 된다. 단 축월은 토왕절이기 때문에 정화 일간은 약하고 식신이 왕하니까 설기대과 또는 설기과다한 그런 구조의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고, 일단 또 축토라고 하는 것 안에는 개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 기토라고 하는 지장간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축중에 있는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얘를 가지고 격을 잡죠. 그러면 축월의 정화가 개수가 투출하면 편관격 또는 칠살격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축중에 있는 신금이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음화가 금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편제격이 될 수도 있겠다. 만약에 개수 신금이 같이 이렇게 개수 신금이 같이 투출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초기보다는 중기가 우선하고요. 중기보다는 본기가 우선하죠. 그래서 신금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개수보다는 신금이 우선하기 때문에 이거는 편제격에 그다음에 이 재성이 뭐죠? 살을 생하죠. 편제격인데 살을 생하기 때문에 재살태왕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요것이 바로 격과 국을 본다라고 하는 이 틀로 보는 것이죠. 일단 중요한 건 아무것도 투출되지 않으면 원령만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죠. 식신격이 되고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가 된다가 문제죠. 그러니까 일단 일간 정화가 약하니까 인성 또는 비견 겁재를 얻어서 약한 정화를 도와줘야 되고요. 축원 동절이기 때문에 화가 좀 세력이 있어서 조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을 것인데, 일단 일간 정화가 약하니까 정화의 특성 등촉지화이기 때문에 인성인 목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목을 얻게 되면, 특히나 양목인 간목을 얻게 되면 정화 입장에서는 저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인이고 나를 낳아준 생모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정화는 간목 하나만 있어도 가추가동이라고 해서 가을도 겨울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목을 얻으면 목생화해서 약한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목은 토를 극해서 이 토가 화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도 막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축월의 정화가 태어났는데 간목이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그리고 간목 자체가 약할 수 있으니 임수로서 이렇게 간목을 생해주는 것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 자체가 지지의 뿌리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사오 등의 일간 정화가 뿌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것이고, 일단 간목 임수를 대표로
지지로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임수를 치용한다라고 하는 뜻은 간목을 얻거나 또는 정화가 인사호 등의 뿌리를 얻어서 정화 자체가 세력을 얻었을 때 임수를 쓰는 것이지, 만약에 집불, 개불도 없고 간목도 없고 지지, 인사호도 없는데 임수를 쓴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동절에 수가 많으면 한습해지기 때문에 간목, 지지로, 인사호 등의 일단 정화 자체, 일간 정화 자체가 튼튼한 세력을 형성해 연후해라야 수를 취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어디를 볼까요? 일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지 보면은 축토를 봤죠. 축월에 축, 요거 이제 어떤 분들 또 이게 축하다 이렇게 해서 안 좋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썰을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사주 볼 것 같으면 뭐 누구는 못 봅니까? 이거는 축하니까 안 좋은 게 아니라 동절에 일간 자체가 축월에 일간 정화 약한데 더욱더 토가 많아지게 되면은 약한 일간 정화의 기운을 더 뺏어가니까 안 좋다, 이렇게 이론을 얘기를 해줘야지, 개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축축하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축축이 그냥 이렇게 축축이 아니라 5월 달이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축축한 게 오히려 좋은 거죠. 왜냐하면 정화가 5월에 태어나가지고 일간이 왕하고 수가 필요한데, 만약에 수가 없다 그러면 습토 2개가 있는 게 왜 나쁠까요? 이것도 뭐 축축하다고 해서 안 좋게 볼 건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명확하게 명리학적 어떤 토대, 이론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개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축축하네, 안 좋네, 누가 오줌 쌌나, 이렇게 분석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이 중요하겠고요. 항상 무엇을 얘기할 때 그 명리학적 이론 근거가 부족하면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연지도 진토를 또 봤죠. 마찬가지입니다. 토왕절인 축월 일간이 약하죠. 축을 봤는데 더 약해졌죠. 진토까지 봤으면 이거 거의 뭐 화토 진상 관격이 완전히 설기가 과다해서 정화가 곧 꺼지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월간의 정화가 또 있습니다. 이 정화도 마찬가지죠. 일간 정화나 월간 정화나 똑같이 뭐 뿔이 될 때 아무도 없으니 얘 꺼지면 얘도 꺼지는 거고, 얘가 꺼지면 얘도 꺼지는 거지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간 정화 뿌리가 없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요. 다행스럽게 이제 연간에 간목이 있어서 이 간목이 정화 2개로 먹여 살리고 있죠. 엄마가 아주 그냥 뿌리도 약한 엄마, 튼튼하지 못한 연약하고 힘없는 엄마가 자식을 키우고 있다. 아들이죠. 간목 입장에서는 상관이니까 이번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매우 어머니가 힘들게 키우고 있는 그런 형상으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물상이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이것도 토대 명령적 근거를 갖고 하는 것이, 그냥 막 썰을 푸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간목의 생일을 해주는 것은 다행스러운 거지만 토가 많아서 일간이 너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 정화 뿌리가 너무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자시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자축합토다 또는 축월에 자수가 있으면 자축 준방합이 형성돼서 자축합수다, 뭐 이거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축월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축합수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경금까지 있고. 근데 막 천간에 인계수가 투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로 보든 뭐 수로 보든, 저는 이제 수로 보지만,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핵심을 놓치면 안 돼. 일간 자체가 뿌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축합 토가 됐던 자축합 수가 됐던 어차피 나한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일간이 너무 극신약하죠. 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축시 마찬가지죠. 일간이 약한데 신축시도 축진이죠. 완전히 뭐 사주가 독특해 보여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당연히 일간이 약하니까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 또 목화운으로 갈 것, 무신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왕절에 무토까지 투출되어 있죠. 간목 하나 가지고 이걸 제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 정도 되면 토다 목절이 돼서 오히려 인성이 부러진다라고 볼 수 있죠. 내가 말썽 부리면 어떻게 된다? 엄마가 힘들어한다. 내가 사고치면 엄마가 힘들어한다. 아버지가 사고치면 아버지가 사고치면은 뭐 이게
여기 아버지가 여기 있잖아요. 아버지가 사고 치면은 엄마가 힘들어한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성 하나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인성도 뭐 약하니 어쩔 수 없이 목화운, 기우씨도 당연히 목화운, 경술씨도 당연히 목화운, 신해씨도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자, 임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정화가 뿌리를 얻었습니다. 그렇죠? 인의 정화가 통관할 수 있겠고, 인을 얻음으로 인해서 간목이 인의 뿌리를 두고 간목의 정화를 생기고 토를 생길 수 있는 그나마 좀 여력을 얻은 것이 임시가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전까지 말했던 경자 신축, 그 다음에 뭐 무신, 기유, 경술, 신해, 경술은 그래도 정화 살짝 통근한다 하더라도 다 토이기 때문에 이것도 의미가 별로 없죠. 이런 생시에 비하면 그래도 인목 하나를 얻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같은 비슷한 구조인 것 같지만은 임인시하고 개묘시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크죠. 묘는 뭐예요? 간목은 통근할 수 있지만 정화는 통근 가능하지 않고요. 개수 7살이 투출되어 있죠. 이 개수는 약할 것 같지만 축축진에 다 뿌리를 두고 있죠. 바로 일간 정화가 축에 의해서 다 설계되고 있는데 하늘에서 비 내려서 정화 촛불 꺼지게 생긴 것과 같다. 이것도 당연히 어머니가 고생해서 정화를 먹여 살리고 있다. 그나마 좀 괜찮은 것은 묘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래도 간목이 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은 그나마 뭐 경자, 신축 뭐 이런 생시에 비해서는 그나마 다행인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단 개수 투출된 것은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이민시가 나은 것으로 보이고요. 갑진시 같은 경우에도 또 하나의 간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괜찮지만은 또 뭐 어차피 간목은 진진에 뿌리지만 일간 정화, 그다음에 월간 정화는 뿌리가 없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독특하죠. 갑진, 갑진, 정축 그래가지고 뭐 좌우 대칭이네, 막 그죠? 그래서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걸 가지고 또 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계획불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독특하니까 좋은 날이 나쁘니 또 이걸 또 이런 날 또 태기를 해서 애를 낳았다 독특한 사주니까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좋지 못합니다. 굉장히 큰일 납니다. 이렇게 태어나면. 자, 병호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축진에 이제 약했던 정화가 5의 뿌리를 두고 병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화와 병화를 보면 탈광돼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간 약할 때는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간목에 다시 진의 뿌리를 둔 간목에 정화를 생겨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부득이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면 특히나 여명의 경우에는 오늘은 딱 하나밖에 병오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구대운에서 이때부터 목화운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꼭 병오시가 아니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이민시도 나쁘지 않고 근데 구대운까지 가기가 좀 힘드니까 이민시 또는 아까 말했던 병오시 정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하여튼 뭐 남녀 불문하고 병오시 정도 나쁘지 않고 이민시도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딸의 경우에는 뭐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병오시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